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그 탄핵 정국이 지금 줄잡아도 한 3개월은 걸릴 것 같죠. 뭐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시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반 국민들의 삶은 뭐 그닥 뭐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 국민들은 정치나 또 시사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 그리고 어떤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그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뭐 정치나 또 사실 그 국정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들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언론이나 방송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언론이나 방송국에서 어떤 정보를 가공하고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또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조직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 어떤 사실을 가공해서 전달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도 물론 아시다시피 그 언론 방송이 어떤 자본에 의해서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악의적인 어떤 선동이나 또 악한 그 무리들, 악한 집단들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국민들을 나쁜 쪽으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욕망을 달성하는 목적으로 이걸 선동의 도구로 쓴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련의 이재명 씨의 그런 그 많은 법적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리스크를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거대 정당을 자기 사당화 시켜서 온 국민을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못된 이런 어떤 큰 자본이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과 방송과 결탁하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는데 지금 이재명 씨가
그 대장동이니 뭐 성남 FC니 뭐 이런 데서 그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그 어떤 자기 조직이나 사적인 용도로 편입해서 합법성을 과장해서 그렇게 어떤 수조 원의 자본을 자기화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검은 자본을 가지고 언론과 방송 그리고 사법권을 이렇게 매수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시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그 이재명 씨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이재명 씨로부터 자행이 됐습니다. 사실 그 한 인물 때문에 사실 그 대통령감도 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사기꾼 때문에, 또는 그가 가진 어떤 얄팍한 알량한 재주나 그 지식 가지고 또 알량한 그 지혜를 가지고 국가를 전복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화합하고 또 통합하는 데 저해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이재명 씨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대통령마저 직무 정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일반 국민은 그 어떤 정치적인 국정이 마비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을 일반 국민들은 그 실감을 못 느끼죠. 뭐 대기업이나 또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리스크,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스크를 어떤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정말 뭐 일상이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모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우면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사회적 비용이 모두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십시일반 피땀 흘려서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금이 쓰여진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고,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제재하거나 또 저항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관심하는 거죠. 일종의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그 상황에서 합법성을 과장해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어떤
세비를 올려서 자기들의 월급, 자기들의 활동비 이런 영역은 계속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가 국가가 어렵게 만드는 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권력과 이익과 어떤 명예와 자신들의 어떤 그 지배력, 욕망을 권력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그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그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어떤 그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런 권력을 어떤 집단화해서 어떤 그 본인들의 어떤 권력과 이익에 배치되는 일은 가로막는, 그것이 나라가 망하든 또 국민들이 피폐해지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이 준 권력을 본인들이 사적으로 사조직화해서 나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이 정말 나서서 이걸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국회를 박살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1월 3일 날 12월 3일인가 계엄 선포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서 국회의사당이 잠시 점거당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방송에 보여줄 때 어찌 그리 그 속이 시원하던지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이런 그 망나니 같은 폭거를 자행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군인들에 의해서 어떤 그 쪼는 모습, 일종의 쪼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통쾌하고 상쾌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거를 내심 바랬어요. 이런 계엄 선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싹 정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제 요구 결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내심 실망을 했었습니다만 그 저희가 있었던 것이 부정선거를 어떤 밝히기 위한 도로의 어떤 수요죠. 신의 한 수의 어떤 대통령의 결단, 용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좋은 일을 하셨다, 참 국민들을 위해서 통쾌한 일을 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을 겁니다. 일부 좌파들, 또 종북 세력들, 또 친중 세력들, 이런 그 세력들 빼고 어떤 사회 불만 세력,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 노력이나 본인들의 어떤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사회 불만을 가진 자들이 저는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 좌파, 극성 좌파들이 좋아할 뿐이지, 저는 모든 국민들이 계엄 상태를 잠깐이라도 느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찬성하고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런 상황에서 보수, 우파, 구구들이 조금 역할을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뭐 그럴 생각을 엄두도 못 내지만 권력을 가지고 또 자본을 가진 구구 세력들이 좀 나타나서 이러한 어떤 좌파들이 난동 부리는 이런 것들을 구구 세력들이 조금 나서서 저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조직적인 힘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좌파들의 이런 난동 상황을 지켜보고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함으로써 많은 국가에, 많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계획된 일들, 전시회가 끝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만은, 내일은 제가 조금 그 시사적인 내용들을 조금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올리려고 합니다. 시사적인 것, 정치적인 어떤 견해, 이런 것도 공부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답하는 차원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정보, 또 좋은 어떤 견해,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정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무가 정지가 아니라 이제 복귀되어서 나머지 임기를 다 채워서 정말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언제 그 판사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빨리 그 기각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나날들 힘내시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